7. 범행 경위. 의사의 감정은 피고가 광인이며 편집 광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피고가 틀림없이 제정신이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무엇보다도 나쁜 것입니다. 만일 그가 광인이라면 아마도 좀 더 영리하게 했을 것입니다. 피고가 편집 광증이 있다는 말에는 나도 동의합니다만 단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점에서만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사의 감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피고는 그 3천 루블리의 돈을 자기에 대한 부친의 미불금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3천 루블리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광적인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가 광기에 빠지기 쉬운 경향을 갖고 있었다는 것보다 훨씬 적절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으로서는 젊은 의사 바르빈스키 씨의 의견에 완전히 찬성합니다. 시인은 말하기를 피고는 보통의 완전한 정신작용을 갖고 있었고 또 지금도 갖고 있다. 다만 극도로 분격해서 증오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피고가 항상 자기를 잃어버릴 만큼 분격하고 있던 이유는 3천 루블린이 뭐니 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숨어 있어서 그의 분노를 부채질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란 다름이 아니라 질투입니다. 여기서 이폴리트는 그루센카에 대한 피고의 숙명적인 정열을 마치 두루마리 그림이라도 펴 보이듯 묘사했다. 그는 피고가 젊은 여자를 찾아가서 여자를 두들겨 주려 한 그는 피고의 말을 빌어서 설명했다. 시초부터 이야기해 나갔다. 그러나 두들겨 주는 대신 여자 발 아래 꿇어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연애의 발단인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피고의 부친인 노인도 그 여자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숙명적 합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 전부터 이 여자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도 아무렇지 않다가 마침 때를 같이 해서 돌연 두 사람의 마음이 불타기 시작하여 누를 수 없는 까라마조프 특유의 정열에 사로잡히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그 여자 자신이 저는 양쪽을 다 놀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자백했듯이 여자는 갑자기 두 사람을 놀려주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도 않았는데 벼랑간 그런 생각이 여자의 머리에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다 그 여자 앞에 패배자로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돈을 신처럼 숭앙하고 있던 노인은 여자가 자기 집에 찾아오면 주겠다고 당장 3천 루블리를 장만해 놓았습니다만 마침내는 여자가 자기 정식 아내가 되어줄 것을 승낙하기만 하면 자기 이름도 재산도 깡그리 여자 발 아래 내 동댕이 치고도 여전히 행복을 느끼게 될 만큼 후끈 달아버렸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일입니다.
한편 피고 쪽은 어땠느냐 하면 그의 비극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젊은 여자의 희롱이었던 것입니다. 유혹적인 이 여자는 불행한 젊은이에게 가냘픈 희망마저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된 희망은 피고가 자기를 학대하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경쟁자인 부친의 피로 물든 두 손을 내민 그 마지막 순간에 처음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피고는 그러한 상태에서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저희와 함께 감옥에 보내주세요. 제가 저희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제일 죄가 많아요. 피고가 체포되는 순간 여자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건을 서술하려 한 재간 있는 한 청년은 다시 말의 앞에서 이미 언급한 락키 친구는 이 여주인공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고 요령 있는 비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유혹하여 자기를 버린 약혼자에 의해 젊은 나이로 환멸과 기만, 타락과 배반을 경험하고 이어 빈곤을 맛보며 고지식한 가족들의 저주를 받다가 마지막으로 지금도 그녀가 은인으로 숭앙한 어느 부유한 노인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젊은 마음은 많은 선량한 요소를 갖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미 일찍부터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이리하여 재산을 모으겠다는 타산적인 성격이 형성된 것이다. 즉 사회에 대한 냉소와 복수심이 형성된 것이다. 하고 락키 친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론을 들어보면 그 여자가 단순히 오직 희롱하기 위해서 직구전 희롱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조소했다는데 수긍이 갑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 달 동안 희망 없는 사랑에 고민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약혼녀를 배신하고 명예를 걸고 건네준 남의 돈을 착복한 피고는 다시 거기에다 끊임없는 질투 때문에 거의 자기 자신을 잃고 광란할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질투의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다른 사람 아닌 자기의 친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것은 미치광이 같은 늙은이가 그 3,000 루블리의 돈을 가지고 피고의 정열의 대상인 여자를 유혹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돈은 피고가 자기의 것,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물려준 유산인 줄 알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던 바로 그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고로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점은 나도 동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편집 광증이 일어날 만도 합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냉소적인 태도로 이 돈을 이용해서 그의 행복을 파괴하려 한 점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폴리토는 피고가 어떻게 부친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로 옮겨가서 사실에 의해 그것을 규명해 나갔다. 처음 그는 다만 도처의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꼬박 한 달 동안을 큰 소리만 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밤낮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무리 무도하고 위험한 생각이라도 아무런 분별 없이 그들에게 마구 짓거리기를 좋아합니다. 남과 사상을 교환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왠지는 모르나 그들에게서 충분한 공감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의 근심, 불안에 끼어들어 동정하고 맞장구를 치고 자기 기분에 거역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술집을 두들겨 부술 만큼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역 대위 스네기로프의 일화가 소개되었다. 지난 한 달 동안 피고와 만나서 그의 말을 들어본 사람은 그것이 단순한 위협이나 성난 외침이 아니라 그러한 위협은 그렇듯 제정신을 잃었을 경우 일수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검사는 수도원에서의 가족의 모임과 피고와 알료샤의 대화, 그리고 피고가 식후 부친 집에 뛰어들어가 폭행을 자행했을 때의 난폭한 광경을 이야기했다. 피고가 아버지와의 갈등을 살인으로 처리해버리려고 미리 빈틈없는 계획을 꾸며놓고 있었다고는 나도 단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이폴리토는 계속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몇 번이나 피고의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세밀히 골똘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증거도 드러나 있습니다. 정인도 있습니다. 그 자신의 자백도 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렇게 그는 덧붙여 나갔다. 사실 나는 피고가 미리 충분한 의식을 가지고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를 오늘까지 주저해왔습니다. 피고는 이미 전부터 자주 그 범행의 순간을 생각했으나 그것도 다만 생각만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했을 뿐 아직 실행의 시기도 방법도 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까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법정에 제출한 저 무서운 증거를 볼 때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자가 이것은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살인 계획서입니다. 하고 외친 것을 들으셨지요. 그 여자는 불행한 피고의 슬픈 주정뱅이 편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이 편지는 완전히 계획의 뜻을, 예정 계획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범행 바로 이틀 전에 씌어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의 그 끔찍한 계획을 감행하기 이틀 전에 부친이 만일 그 다음날 돈을 주지 않을 때는 이반이 출발하는 대로 곧 그를 죽이고 빨간 리본으로 묶은 봉투에 들어있는 그 돈을 베개 밑에서 꺼내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사실로서 인정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반이 출발하는 대로 곧이라고 한 것을 보면 벌써 완전히 심사숙고하여 절차까지 정해놓고 있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편지 사연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